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합니다. 저는 무기징역 형량은 불만스럽지만 만약에 그 사유가 납득이 되면 고개를 끄덕일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법부가 어쨌든 우리 모두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근데 사형이 아닌 이유를 듣고서 이거는 내가 납득될 수 없다. 자, 이제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공통 양형 사유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뭘로 들었습니까?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만든 것,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것,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것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이 공통 양형 사유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제가 사과드릴 것은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말투 훼손되었고 치렀고 네. 이거를 이제 피고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말투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원래 말투. 원래 말투가 그래서 오해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건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 그다음 이제 개별 양형 사유를 쭉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가 다만. 다만 나오면 시작입니다. 짜증이 폭발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만 좀. 다만 지기현 선생이라고 제가 부르겠는데 자 개별 양형 사유 관련해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했지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만 이유가 문제예요. 다만만 나오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짜증이 폭발합니다. 네. 그 뒤로 그렇습니다. 자 다만 지기현 판사께서 윤석열 감형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고 했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비교적 고령의 65세 공무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고령은 내가 처음 들어본 표현인데. 자 영상부터 먼저 봅시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만 저는 이 감경 사유 들어갈 때부터 이건 납득할 수가 없다.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탁 막히기 시작했어요.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다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기현 판사는. 근데 실패했던 이유는 민주당에서 계엄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니네 계엄할 거지 라고 묻고 그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보안이 셀까 봐 마지막 순간까지도 군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 투입하는 특전사 병력을 실어나를 헬기 이거 미리 준비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출동 시간이 늦어졌고 네. 그리고 방공여단에도 들킬까 봐 미리 알리지를 못했고 그래서 방공여단의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이죠. 대령이 서울 상공 헬기 진입을 막았어요. 3번이나. 여기서 한 시간 가까이 지체했단 말이죠. 미리 준비도 못했고 여기서 지체했고 그 사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달라고 생방을 했고 그 시민들이 그래서 헬기보다 먼저 국회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걸음에 달라온 민주당 당지자들과 시민들이 뒤늦게 도착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었고 그 사이 당을 넘은 국회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 모든 이들의 목숨을 당시로선 건 노력이 합쳐져서 막아낸 것이지 치밀하지 못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없었으면 그냥 성공했어요. 그때 치밀하지 않니 못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치밀하지 못해 실패한 어설픈 내란이어서 감형한다. 그럼 그날 달려간 시민들은 윤석열 감형시키러 달려가게 됩니다. 맞죠. 개형을 막은 건 시민들인데 왜 윤석열이 그 혜택을 입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은 건 윤석열이 자제시킨 게 아니에요. 수왕사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또는 특정사 김영기 중령 같은 현장 지휘관들이 서강 대결을 넘지 마라. 맞습니다. 강제 진압하지 마라 라고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은 도끼를 깨고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잖아. 맞습니다. 무슨 자제를 했다는 거야 대체. 우리가 다 봤는데 1년이 넘도록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수도 없이 봤죠. 지기현 판사는 이 판결문을 읽다 보면은 이 보도들 다 못 본 것 같아요. 도대체. 특히 제가 열받은 것은 마지막에 말하는 범죄 경력이 없다. 네. 범죄 경력이 있었으면은 공무원 오래 못했겠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무원 봉직했다. 이건 감경사유가 아니에요. 국가의 녹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어디서 감히 내란을 저지르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봐줄게. 이게 어딨어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니까 입장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어서 내란을 저질렀지만 공무원이어서 감량한다? 그건 가중처벌 사유죠. 맞죠. 근데 이런 사유로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이 공직에 쓰던 피고인 전원의 형을 깎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포함한 공직자 출신들은 범죄 경력 없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는 점을 공통적인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해요. 맞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반복하는 대법원 떼가지고 봅시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다만 그만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목현태 피고인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기현 선생이에요. 저는 저렇게 똑같은 이유로 다 형량을 깎아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엄 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공동체를 걱정했겠어요. 그렇죠. 계엄 때문에 혹시라도 민주진영 후보가 암살로 될까봐 내 몸처럼 아니 저는 내 몸보다 더 걱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보겠다고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소리치고 그 수많은 불면의 마음을 보냈잖아. 근데 그 지난 1년간의 간절함 그 진실된 마음이 전부 박앤세일 당한 기분이에요. 박앤세일. 떠리로 다만 공무원이니까 박앤세일 당한 기분이에요. 저는. 네. 이 판결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의 중늙은이가 어설픈 시도했지만 실패했잖니 그만큼 깎아주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에 이런 말투로 제 기현 들렸어요. 네. 아무리 단어를 그럴듯하게 써도. 그래서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저는. 자, 양형 이후 김용현 것도 한번 봅시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똑같은 내용 카피 페이스트하거든요. 도대체 물리력을 어떻게 자제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김용현이 전화해서 야야 물리력은 자제 그런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가 최소화됐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성현, 김영기 같은 현장 지휘관들이 자제시키고 특히 투입됐던 장병들은 네. 우리 현대사 광주에서 피를 역사로부터 배워 스스로 자제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군인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이니까 자기가 광주의 계엄군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자제시킨 게 아니고 김영현이 자제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선거문을 들으면서 이 지기현 판사에게는 그런 역사의식이 없구나. 그들이 왜 자제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네.
네. 자, 노사원도 봅시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관련된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상원의 군의 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니죠. 노상원이 담당한 HID는 계엄이 너무 일찍 해제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내란에 대해서 각종 보도를 우리보다 더 접하지 않은 분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노상원 수첩 그냥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전체에서 가장 열받은 대목인데 맞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았죠. 공문서가 아니죠. 그렇게 문서 양식도 없고 공문서도 아니고 혼자만 보는 수첩에 그렇게 누군가가 의논하면서 날려 적은 것 같은 필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중요한 문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조악하다. 그게 내용의 심각성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체. 연쇄살인범이 나는 이 사람 죽일 거야. 연필로 수첩에다가 막 휘갈겨 썼어요. 그럼 안 중요해집니까 그게? 연쇄살인범이 그걸 메모지에 휘갈겨 적었다고 안 중요해지냐고. 와, 무슨 재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대목에서는 유일하게 욕이 터졌어요. 에이! 지기현 판사가 특검 이기에게 수사해야 할 대상을 알려준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장소도 얘기하는데 책상이거든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책상에 놨다. 자기가 압수수색 될 줄 알면서 그 수첩을 위에 놨어요. 그 의도는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게 아니고요. 수첩 보세요. 내가 받아 적은 거잖아요. 누가 시킨 겁니다. 라고 네네네.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압수수색 될 사람이 그걸 여기 아무렇게나 놔둔 걸 보니까 중요하지 않네. 이렇게 판 어린애입니까? 너무 1차원적입니다. 지금 내란에 관여된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십몇 년이 선고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계획들을 다 메모한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압수수색이 곧 되는데 일부러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제가 폭발했어요. 잠시 껐습니다 TV를. 자, 조지호 전 청장까지만 봅시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통제 시간이 짧았던 건 경찰청장의 지시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맞고 민주당이 해제해서 상황이 일찍 끝나서 짧아진 거예요. 시민들의 공인데 그 혜택을 왜 조지호 청장이 받아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 내란 사건을 담당할 만한 시대 정신이나 인문 소양이 무척 부족한 재판부다.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다. 그 점은 제가 네. 오해했어요.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우리 역사가 아니라 영국 역사를 끌고 와가지고 왜 내란인지 설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 찰스 1세를 예를 들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설시합니다. 이게 전 들으면서 제가 피식피식 웃었는데 네, 저도요. 그냥 우리 헌법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 역사 가지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평상시 이런 고민을 안 해봤나요? 그래서 막 그 GPT한테 물어봤는지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건지 그런 흔적이 무척 물씬 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봅시다.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왕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이제 내란죄라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 판결문을 그럴듯하게 만들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취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찰스 1세까지 끌려 나왔는데 네. 왕에게도 반역죄를 적용한 영국의 역사. 우리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어. 굉장히 일차원적 아닙니까? 정말 일차원적입니다. 노력을 가상한데 이런 역사적 재판을 할 만한 인문 소행은 아닌 것 같다. 전공 분야가 아닌 곳에 와서 너무 중요한 재판을 맡았다. 네. 라는 인상을 계속 제가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박규영 교수가 법철학을 한 분이라 짚어주실 거고 그 차이 이진관 판사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맞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그냥 우리 역사 안에서 다 이유를 찾아내고 너무나 설득력 있게 그 선고를 해 나가는데 이번 판결이 전두환보다 더 관대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두환은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어요. 네.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는데 근데 윤석열은 실패했다고 해서 1심부터 지금 무기징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2심과 대법을 걱정하는 것이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판결에 담긴 의식을 보세요. 네.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문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찰스를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감형해주고 비교적 나이가 많다고 감형해주고 이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많은 그 2심과 대법에 가면 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는 양반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이유라면 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면 이진관 판사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거든요.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약하자면 윤석열은 물리력이 자제시킨 게 아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제시킨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막아낸 거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대목 들어봅시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저 얘기를 듣고 판사도 울컥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울컥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에 찰수 없어도 되잖아요. 필요 없죠. 그리고 왜 이 위로부터의 친위 구테타, 윤석열의 구테타가 그 이전에 아래로부터의 군사 구테타보다 나쁜지 얘기합니다. 찰스 필요 없이 필요 없죠. 들어봅시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명쾌합니다. 찰스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언론에서 이야기 안 했는데 올해 공무원 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에 대해서 너 공무원인데 그러면 불법 계엄을 막을 의무가 있었지. 그렇죠. 근데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들어봅시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저거는 부작위의 의무라고 하는데 네. 그 법 체계는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공무원한테 주어질 의무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 격과사에 있는 그대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공무원이니까 가중처벌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에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막으라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닌데 그런 일을 했으면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안전을 지키라고 있는 경찰이 시민들의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맞으면 가중처벌돼야 되는 거예요. 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기현 판사가 선진국 얘기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위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예. 네.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 대목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라고 지기현 판사도 얘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왜 더 엄중 처벌돼야 하는지도 그 대목을 들어 얘기했거든요. 자, 들어봅시다.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 선고문은 교과서에 실려야 되거든요. 네. 지기현 재판부 선고문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이대 코트가 이 내란 사건을 맡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지기현 선생. 저도 다만 이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건 인문 소양은 깊지 않은 대신에 눈치는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 감형 사유를 쭉 얘기할 정도였지만 어쨌든 무기징역을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과 분위기가 이것은 무기징역까지 나와야 되겠는데? 큰일 난다 이거. 예. 그런 눈치에 의한 저는 형량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엄격한 법 적용이라기보다는 그 눈치는 상당하신 분이다. 예. 있습니다. 그 눈치로 이런 내란 재판 같은 거 말고 가정법원 같은 데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그쪽에 충분히 어울리는 분인 것 같다. 본인의 전공 분야 아닌 곳에 와서 너무 중요한 재판을 맡아서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정도의 인식으로 2심까지 가면 이거 위험하다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선고 들어봅시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무기징역에 취합니다. 가로치고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원래 말투가 저러신 분이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제 한 줄 평은 박앤세일 당한 기분이다. 예.